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죠? 네, 또 주말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찾아주셨네요. 정말 성실하신 구독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치 투자를 좀 전파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이 투자사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좀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아직까지 리플과 SEC 소송은 끝나지 않았지만 뭔가 조금씩 리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물꼬를 트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약식 판결 이후서부터는 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홍콩 신용평가사가 있거든요. 과거에 XRP를 포함하여 30개 정도의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인덱스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해당 공식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게 되면 이 HKVAC라고 해가지고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XRP가 여기에도 또 편입이 돼 있구나, 그 외에도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잠깐 보고 가니까 역시나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XRP 또한 비중 약 3.8% 정도로 들어와 있구나,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 보이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업비트에서 스테이킹도 지원하니까 웬만하면 투자하실 때 스테이킹도 좀 병행해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톤코인도 보이고 있네요. 톤코인도 최근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왔었죠. 톤코인의 TVL이 늘어나면서 목표로서 솔라나를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커뮤니티 토큰으로서 저도 굉장히 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지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나오고 있으면서 아발란체라든지 트론, 시바이누, 그리고 폴카닷과 체인링크 우리가 병렬적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캐시 이미 많은 기관에서 포용을 하고 있죠. 그 이외에도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디파이의 강자죠, 유니스왑 들어가 있고, 제가 강조드렸던 폴리곤, 마틱이 좀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코인 또한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랑 이더가 어느 정도 현물 ETF가 승인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 투자로서 솔라나가 당연히 확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저는 라이트코인 또한 후발주자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죠. EDX 마켓에서 비트, 이더 다음으로 있는 게 바로 이 친구 라이트코인, 디지털 은이기 때문에 어쩌면 비트, 이더 다음으로 솔라나가 될 확률도 물론 높지만 이 라이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가 쏴질 확률도 배제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또한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나 들어와 있다라는 거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ISO 2002 메시징 표준과 함께 가고 있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품고 있는 헤다라 역시 나오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XRP가 홍콩 기반의 신용평가사의 그 인덱스로서 포용되어 있다라는 거, 좋은 움직임이 과거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 이 대형주 펀드에 3년 만에 XRP가 재편입됐다라는 거, 여기에도 아발란체가 또 추가됐었죠. 그러면서 비트, 이더, 솔라나뿐만 아니라 리플과 아발란체 우리가 굉장히 모아가기에 좋은 토큰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그들은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최근에 나왔었던 이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 CME 그룹의 XRP가 인덱스로서 지표로 등재가 되면서 조금씩 그 전통 금융 세력, 그 증권 거래소에서 리플을 인정하고 있고 인덱스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그 벤치마크가 추가되는 이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제가 강조드렸던 라이트코인이 그대로 또 들어가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 7월 말일자 7월 29일을 기준으로 파생 상품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CME 그룹의 리플의 벤치마크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이 XRP에 대한 ETF가 나올 수밖에 없는 토대로서 또 이가 작용을 하겠죠? 좀 더 나아가서 리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IPO,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는 시기 또한 저는 2025년을 기준으로 반드시 그들이 기업 공개, 나스닥 상장 또한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 정도였죠? 리플사의 한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그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들이 뭔가 기업 공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채용 공모가 어떤 거였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Shareholder Communication Senior Manager를 뽑겠다라는 이런 공고를 직접적으로 내면서 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관리자를 왜 뽑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IPO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팩트사항을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로서도 작용이 될 수 있었겠죠?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작년 7월의 약식 판결로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을 가지고 왔고요. IPO 때문에 그들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관리자를 한때 모집했었다라는 이런 이력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규제의 명확성과 XRP의 ETF, 더 나아가서 리플사의 IPO 기업 공개 또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있었죠. 바로 그 나스닥에서 보여지고 있는 NCI라고 하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서도 뭐 S&P 500이라거나 나스닥 100 같은 그 시가총액 상단의 묶음 상품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스닥에서 크립토 인덱스로서 몇 가지의 그 암호화폐를 묶음 상품으로 지금 출시했다라는 것이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어떤 또 커스터디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본다면 비트고,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제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연관성을 가져가는 거래소가 역시나 나스닥에서도 코어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을 나스닥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크립토 인덱스 오버뷰를 한번 보면서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또 나오죠. 아비트럼 들어가 있고요. 유니스왑 아까도 나왔었죠. 그리고 폴카닷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리플과 짝꿍 XLM은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XRP는 들어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나스닥의 크립토 인덱스에도 XRP가 편입될 수밖에 없는 시기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코인들 참고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를 봤을 때 리플사의 공식 홈페이지죠. 이 통찰력 인사이트고요. 그대로 가져갑니다. 현대 금융 환경에서 암호화폐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 지금 현재 리플사는 XRP 레저의 생태계를 전통금융에 융합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컨센서스 레저 합의 원장뿐만 아니라 덱스의 기술력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화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 활성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거래소 업홀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암호화폐 유동성 창구 역할로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엑기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리플은 이제 80개국 이상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점점 지급 기능을 확대하면서 이 유동성 용량을 확장했다라는 것 그대로 본문의 발췌본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리플사가 주요 파트너십을 통해 50개국 이상으로 진출됐다라는 이런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미 BIS가 섭렵하고 있는 58개국에서 50개국 이상 리플사가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IS 회원국 중에 아직 색칠되어 있지 않은 금융의 포용성이 필요한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 메나 지역 또한 리플사가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는 이미 50개국 이상, 벌써 80개국 이상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전 세계 그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확장, 뿌리를 점점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리플의 전략은 글로벌 지불 환경을 완전히 송두리째 재편하고 있다는 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요. 리플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AI와 이 러시머닝 알고리즘을 통해 블록체인과 AI의 결합 상품 ODL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를 구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제거래에 있어서 효율성, 경제성, 신뢰성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코스트 세이빙이 굉장히 크게 되면서 속도적인 측면도 3에서 5초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지불 시스템 진화에 선구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리플의 공식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의 뿌리를 둔 3대 신용평가사 피치, 무디스, 스탠다드 푸어스 중에 무디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블록체인과 AI가 결합되면서 금융시장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플랫폼, 어떤 회사, 어떤 코인이 좀 떠오르시는지 저는 XRP와 XLM 반드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동어 반복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하면서 리플의 파트너 SBI가 미국 ETF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슬슬 XRP에 대한 ETF가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런 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SBI 홀딩스가 미국의 주요 투자 관리사이죠. 이 프랭클린 태플턴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미국의 투자 관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프랭클린 태플턴 암호화폐와 굉장히 친화적이고 SBI 같은 경우는 리플과 이미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개의 회사가 SBI 지분 51%, 프랭클린 템플턴의 지분 49%를 통해서 미국에서 하나의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 XRP ETF가 그쪽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SBI 그룹은 SBI 리플 아시아 2016년서부터 만들면서 SBI 그룹 60%, 리플의 지분 40%로서 일본 시장 또한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BI 그룹의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는 2025년 오사카에서 열리는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본의 은행이 리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팩트 사항을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2025년 연말까지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기사화도 좀 됐네요. 리플의 XRP가 출시될 수 있도록 리플의 파트너 SBI와 미국의 프랭클린 템플턴이 합작 회사를 만든다. 이제 리플의 ETF 또한 조금씩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저는 이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통 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뉴욕의 이 저지시티에서 이제 연기금이 비트코인 ETF를 할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하면서 점점 제도권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과거부터 블랙록에서도 예언을 했었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국부 펀드라든지 연기금에서 몇 달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이더리움까지 들어오겠죠. ETF가 활성화되면서 전통 트레이드파이와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결합되는 상품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벌써부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연기금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시동 걸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슬슬 암호화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정식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를 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뚫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러시아는 브릭스 국가를 위해서 스위프트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뒷배경을 좀 천천히 보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바야흐로 2022년 2월 달이었죠. 그때 어떻게 됐었죠?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본격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나오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 은행들을 이 스위프트망이라고 불리우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던 이력이 있죠.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은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이 정상들이 서명을 하면서 러시아를 스위프트 1.0망에서 공식적으로 배제시켰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루브라가 굉장히 가치가 하락됐던 이력이 있었죠. 스위프트 1.0망에서 배제됐다라는 것은 러시아의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수출입 대금 결제라든지 해외 대출 투자가 모두 막힌다는 뜻으로서 금융에 대한 고립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러시아의 루브라가 잠시 동안은 하락을 했었지만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브릭스 국가가 점점 활성화되고 그들끼리의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브릭스판 스위프트를 제안하면서 탈달러화가 가속화되고 그들끼리 디지털 루브라, 디지털 위안화를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관계도를 반드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그 브릭스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스위프트 결제망, 그 브릭스 페이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시연하고 있는 CIPS, Cro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구현하고 있는 SPFS죠. 풀네임은 뭐였죠?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라고 하면서 새로운 금융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끼리의 새로운 스위프트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국제 메시지 표준과 함께 가고 있는 그들끼리의 새로운 표준의 이름은 이 ISO 200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끼리 계속적으로 이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비하면서 리플렛을 탑재하며 2025년 11월 22일까지 그들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망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하게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킨 것, 브릭스를 팽창하게끔 만들었던 세력 모두 그 월가의 주인장, 달러의 주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최근에 한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트럼프 후보에 30만 달러의 돈도 아니고요. 리플을 기부했네요. 트럼프 후보는 지금 현재 리플을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기부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대선에서 확정된다면 리플에 조금 더 큰 파급 효과가 땡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해리스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이 점유율이 처음으로 뒤집혔다라는 이런 소식도 좀 들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코인의 전성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전주에는 빅4 자산 운용사 그리고 리플과 코인베이스와 서클사가 뒷배로 자리하면서 공식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코인의 전성시대는 올 것이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혹여나 조금 더 떨어진다 한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과거에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암호화폐의 70%, 75%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FIT21 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리플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ETF, IPO 더 나아가서 연준에서의 채택까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호재를 기대할 필요가 있겠죠? 한 비트코인 분석가는 이제 슬슬 XRP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의 제미니 거래소에서 리플 투 더 문, 리플이 달에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슬슬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간 문제라는 거. 가격이 안 올랐다면 모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올랐다면 땡큐라는 이 마인드셋으로 꾸준하게 수량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라이브에서 좋은 시간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